한국항시의 시조라는 학사공 황낙공의 한반도 도래설, 이 도래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진실은 뭔가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설과 이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1설, 평해황씨 족보 1604년 갑신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라의 상고시대에 황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 구장군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동시에 들어왔으니 곧 황은 월성 북쪽 기슭에 살았던데 아직도 황장군 터가 있고 그 씨는 구미 북쪽 나루에 정복하였으니 이로 인해 이름을 구비지라 한다. 평해황씨 족보 1770년 경인보에는 건무연대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시작되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한나라로부터 온 것과 포송이 옮겨온 것과 황장군이 산을 만들었다는 기성의 고사로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 연대가 멀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일컬어 기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해황씨 족보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주황씨 족보 1876년 족보에 의하면 오늘날 황씨 시조가 어느 때 어디서 오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한간에 전해오는 바로는 후한 광무제 4년에 중국의 유신 황낙께서 교주국에 사신을 가시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신라 동부 해상에 표착하시어 평해군 동쪽 월성봉 남쪽에 살며 스스로 황장군이라고 부르셨다. 그때가 유리양 5년 서기 28년이었다. 그 후 석주께서 고려에 벼슬을 하여 상주국을 지내셨고 그 후 큰 정손자가 갑군은 창원에 거주하였고 둘째 을군은 상주에 거주하였으며 막내인 병군은 장수에 거주하였다. 갑, 을, 병 세파는 같은 할아버지 상주국의 후손이지만 각자가 거주하던 곳의 지명을 따라 본관을 삼았고 이를 호족으로 정리하니 처음으로 세파가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일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설로 회덕항씨 족보 1678년 무오보에 의하면 고려 때 황공, 휘, 락이 계셨는데 중원의 조정에서 예부 상서로 관서지방 평안남도 안주에 유배되었다. 이분께서는 세 아드님이 계셨는데 창원, 회덕, 평해, 옥천 등의 현에 사시면서 각기 사시는 곳으로 관양을 삼았다. 회덕이 그 중의 하나이다. 우리 황씨가 이 나라에 나타난 것이 500년이 되었다. 창원, 평해, 옥천의 분파된 줄기를 찾지 못하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게 제2설입니다. 다음은 평해구씨 족보를 보겠습니다. 평해구씨 시조 구대립은 당나라 장군으로서 663년에 일본의 사신으로 가다가 동해에서 풍랑을 만나 경상북도 평해 월성종 부근에 표착하여 해안의 남쪽 언덕 미포에 터를 잡고 세거하게 되었다. 구대림이 살았다는 곳을 구미진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1545년 서산대사의 황량암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은 혼돈의 뼈요 바다는 혼돈의 바다 피다. 동해안에 한 산이 있으니 이름을 지리산이라고 그 산의 북쪽 기슭에 한 봉우리가 있으니 이름은 반야봉이라고 하며 봉우리 좌우에 두 개의 제가 있으니 이름은 황령과 정령이라 한다. 서산대사의 황량암기에 나오는 문제의 이 문구는 오히려 황령의 위치에 대한 혼란을 준다. 원문을 확인하으나 반야봉의 좌우에 두 개의 황령과 정령이 있다 라는 의미다. 이런 기록과 함께
이 황령과 정령을 만들게 된 경위는 옛날에 한나라 소재가 즉위한 지 3년 BC 84년에 마한의 왕이 진안과 변안의 난리를 피하여 이곳에 도성을 쌓을 때 황, 정 두 장군을 시켜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성을 따서 죄를 이름하여 도성을 72년 동안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황 장군이 지은 성을 황량이라고 하고 정 장군이 지은 성을 정령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원전 8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씨가 언제 한반도에 왔나 하는 데 대한 이 여러 가지 설을 보면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순전히 기록으로 살펴본 황낙공의 한반도 도래설입니다. 평해왕씨 1604년 갑신부와 1770년 경인부에 이른 황낙공이라는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평해왕씨 족보에 황낙공이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다만 황 장군이 서기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4년 갑신부에 황 장군과 구씨가 함께 월성정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낙공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회덕왕씨 1678년 무오보입니다. 이 무오보에 기록되기를 중원의 예부 상서로 평안남도 안주로 귀양 왔다 라는 기록인데, 이것은 중원의 예부 상서, 당시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예부 상서를 지냈다는 것인데, 원나라는 1271년에 생긴 국호입니다. 1271년에 몽고가 중국을 차지하고 나서 원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회덕왕씨의 족보에 의하면 황낙공은 1271년에 이후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867년 상주왕씨 족보에는 후한 광무제 4년에 중국의 유신 황낙께서 교지국의 사신으로 가시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신라 동부 해상에 표착하시어 평해군 동쪽 월성북 남쪽에 살며 스스로 황장군이라고 부르셨다. 그때가 유리양 5년 서기 28년이었다. 황낙공의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오셨다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평해 황씨 측보다는 상주 황씨 측에서 어디선가 주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서기 28년 선이죠. 그러니까 평해왕씨와 상주왕씨는 황낙공에서 신라시대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덕왕씨는 1271년 원나라 시대에 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24년 전고대방, 1937년 강원도 최종해방에서 발간한 동국만상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위 1설과 2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미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상호간에 와전되어서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해 구시들은 황낙공과 함께 평해에 같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평해 구시들은 서기 663년에 일본으로 사신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평해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씨들은 월남으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 평해에 왔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6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 가벌병고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평해황씨 족보상에는 갑고, 을고, 병고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1678년 회덕왕씨 족보에 창원, 평해, 옥천, 회덕, 창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창원, 평해, 옥천, 회덕. 그리고 1867년 상주왕씨 족보에는
갑구는 창원이고 을구는 상주고 병구는 장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구, 을구, 병구입니다. 구자는 늙은이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갑고, 을고, 병고, 옛고자를 쓰는 갑고, 을고, 병고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주 황씨들이 늙은이 구자를 누군가에 의해서 1867년 이후에 갑고, 을고, 병고라는 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4년 전고대방, 1931년 만성대동보상에는 항상 창원왕씨가 제일 먼저 소개되어 있지 평해왕씨가 먼저 소개된 책은 없습니다. 상주왕씨 족보에 의하면 갑고가 창원이요, 을고가 장수요, 병고가 장수다. 근데 갑고가 아니라 그랬죠. 갑구, 을구, 병구. 상주왕씨 족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갑고, 을고, 병고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종합하건대 1867년 이후에 누군가가 갑고는 벽에요, 을구는 장수요, 병고는 창원이다. 이런 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봐도 시조를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도 아닌 가벌병입니다. 가벌병 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황낙공으로부터 후손들이 어떻게 전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대충 가벌병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937년 동국 만생보에도 갑고는 기성군, 을고는 장수군, 병고는 창원백이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1937년 이후에 또 기성군, 장수군, 창원백을 만들었다 붙였다는 것이죠. 1963년 한국중앙정치대가 발족되면서 한국왕씨 시조는 1937년도 세종해방에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황낙공을 시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 28년도 황낙공께서 평해로 왔다는 이 설을 진짜라고 하면은 황낙공 이전에는 한반도에 황씨가 살지 않았을까요? 서산대사의 1545년 황령암기에는 기원전 84년에 진안이 만을 공격하였고 만의 왕이 황씨와 정씨에게 전쟁에 대비해서 성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씨는 황장군이 쌓았고 황령은 황장군이 쌓았고 정령은 정장군이 쌓았죠. 그러니까 기원전 84년에 이미 마한의 황씨, 황장군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545년 서산대사가 쓴 황령암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서기 28년 학사공 황낙공께서 한반도로 왔다. 이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반도에는 황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황씨 여러분, 한국 황씨의 시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